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굉장히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단체인데요. 자유정의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노익현 이 단장님이신데 우리 노 단장님은요. 이 자유정의 시민연합에서 이제 여론조사 감시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 감시하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수십 개 되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정말 이 부정의 요인 없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익현 단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이거를 감시를 제대로 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부정선거만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선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만들어 나가요. 자, 그래서 이거 감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익현 단장님을 제가 모셔서 실무적으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익현 단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시민연합에서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이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 기관 이거 못 믿겠다. 네.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냐.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 안 가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감시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쭉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정의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 감시를 맡고 있는 감시단장 노익현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저희들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에 보고 들으면서 그 실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와 발표되는 거, 그게 괴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전에 저희 애국 활동을 인도에 나가셨던 백승묵 고문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께서 올해 전부터 여론조사 네. 조작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에게 실무적으로 조사를 감시를 해서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약 한 3, 4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아이고 오래됐네요. 역대로 여론조사 발표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업체, 언론사들, 신문사들, 방송사들과 그다음에 좌편향돼 있는 여론조사의 사주 내지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업체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자의 입맛에 맞게끔 상당 부분 조작해서 발표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저희들 대선을 앞두고 그 결과를 한번 유튜브 방송과 그다음에 감시기관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조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불과 대선을 앞둔 약 3, 4주 전에 반응이 나와가지고 올해도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진행이 여론조작이 지금도 조작이 지금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막기 위해서 그런 사례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관계된 업체, 기관 이쪽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한 7, 80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잘하는 기관도 있지만은 이 조작 의혹이, 저도 이제
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분석을 해서 뭐 해드리는데 네. 뭐 이해가 안 가는 이거 좀 어디 뭐 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단체에서 이거 좀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그런 결과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언론사가 많이 의뢰를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기관한테 그러면은 뭐 그 직접 여론조사 기관 의혹이 있는 그 업체를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뭐 한번 여론조사 기관들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수상하다 이 정도는 뭐 직접 대놓고 말씀할 수 없나요? 아니면은 좀 어려우면은 그냥 뭐 익명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아닙니다. 지금 원래는 한 80몇 개, 88개 정도가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이 돼 있다가 예, 요 최근에 이제 시민들이 예, 여론조사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내용들을 접해서 한 1년 동안 조사 실적이 없는 예. 업체들 한 30개를 예, 30여 개를 없애다 보니까 네, 지금은 88개 정도에서 80개에서 90개 정도 있었다가 요즘은 6, 70개 정도로 줄어 예.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여론조사를 하면 네,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업체 중에 친여 성향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은 뭐 아주 작아요. 2개 네. 내지 3개 정도에 손꼽는데 아 그래요? 예, 한 8개는 한 중도 정도고 보이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좌편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예, 좌편향은 야. 이게 여론조사 업체 설립자가 네. 좌편향인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받는 여론조사를 하는 네,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언론사에 특별한 관계 있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하나하나 둘 밝히기보다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아 대단한 네. 뭐 그러니까 뭐 한 70개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 뭐 우리 친여 한 서너 개, 두세 개, 네, 그다음 중도 한 100개. 네. 그러면 뭐 한 60여 개가 전부 좌편향이네요? 저희들은 이야. 숫자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기법 어떻게 이거를 뭐 조작을 여론조사 조작 근거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 뭐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네. 이 방법론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우리 노 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아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그게 가짜 조작 조사를 내놓는구나. 이게 이해하기 쉽게 좀 뭐 자료 같은 거 뭐 혹시 없어요? 네, 네. 예. 지금 자료나 사례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뭐 워낙 우리 시청자들이 야 이거 이제 제대로 알겠네 여론조사 조작이 이렇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워낙 많지만 오늘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관계된 사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예. 잠시 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만 제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자료 중에 예. 요거 예. 요거 한번 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예.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업체 중에서 많이 규모가 있고 오랫동안 정권들 과거 정권들에 대해서 임기 중에 지지율을 쭉 통계 놓고 발표하는 데가 한국갤럽입니다. 네. 한국갤럽인데 아시다시피 제일 유명하죠. 네. 근데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갤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요 내용 하나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 업체가 얼마나 공정한지 안 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 대통령 초대는 아니지만 네. 제가 좀 노태우 키워볼게요.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임기 중에 지지율이 변화된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거 최악으로 지금 평가받는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2%로 가장 높게 임기를 끝냈습니다. 네, 40% 요거 예, 그렇습니다. 레임덕도 없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예. 상당 부분은 뭐 한 100개월 정도는 언론과 함께 이렇게 밀월이 새로운 정부가 오면 가는데 여기는 뭐 그냥 한 분기 만에 한 50%로 출발했다가 반으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20% 3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결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여기 네. 지금 이제 이제 민당 색깔로 돼갖고 여기 체크 표시돼 있게 이렇게 이제 네. 40%가 넘게 네, 5년 동안 뭐 이렇게 유지해 왔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보통 30% 내외에 서다가 요즘 이제 몇 개에서는 뭐 40%도 올라가는데 네. 갤럽의 경우에는 20, 30%를 못 벗어나는 거죠. 네, 저 네, 문제 지금 말씀하신 갤럽의 경우에. 네, 예, 그럼 요 정도로 설명하고 예. 그다음에 또 요 자료인가요? 예. 요 자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요게 지난 정권 때 가장 그 정권을 비호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던 MBS 4개 업체인데요. 이게 매주 목요일 날 나와요. 예, 저도 이거 보도 올 때마다 이거 수상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네네. 예. 여기서 보면 제가 처음부터 MBS가 여론조사 MBS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거를 저게 리포터 1호부터 저게 대선 있을 때까지를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 거가 상당 부분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응답률이 뭐 30 몇 %씩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거가 예. 무려 다 30%대, 36%, 그러네. 34%. 예. 이것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예. 그쪽으로 가면 예, 여기 파란색. 그쪽으로 예, 가면 파란색. 예. 갑자기 팍 떨어지네. 17%. 예. 이게 떨어져서 예. 지금 그러네요. 16% 갔는데 제가 요 앞에까지 발표된 걸 제가 봤더니 10%에서 뭐 한 14% 정도대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되기 전에 네. 대선용으로 굉장히 그 의혹이 짙은 다른 때보다도 응답률이 2배로 높은 네. 기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표를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 응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뢰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이게 MBS는 주로 이제 1,000명 정도의 조사를 끝내는데요. 전화 걸 때마다 그게 연령대,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지역별 예. 이 관계로 해서 그 할당되는 인구 비율대로 그 숫자가 딱 마지막까지 조사가 끝나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30 몇 %의 응답률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다른 데는 6천 내지 7천 건을 전화를 해야 예. 겨우 중복되는 거, 중간에 끊기는 거 다 빼고 나면 네. 한 1,000개 정도의 목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2,500 내지 뭐 3,000개 이내로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모집단이 문제가 있다, 오염이 돼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NBS도 믿을 수 없네요. 갤럽도 네, 모르겠고.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설명이. 네네. 요거는 지금 현재 그러고 이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네. 자기 당 대표라는 이해찬. 예. 되고 난 뒤에 자기 지지율 그걸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 불과 일주일 뒤에 절대치로 12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쪽으로. 네, 저도 이거 보도했던 것 같아요. 리얼미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문 정권이 있을 때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 예산만 가지고 여론조사에 56억을 썼습니다. 네. 다른 기관에서도 뭐 많이 했겠죠. 그다음에 MBS 4개 업체는 유일하게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편차가 없이 나오는데 윤 후보에 대해서는 네. 뭐 9%, 7%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나오는 거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 게 흔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요거 요 6번 요거 저 도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 음.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가? 네. 지금 보면 네. 지금 총선하고 정당 지지율 조사가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네. 정당 지지율이 기준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의 후보를 이제 어느 당에 찍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여당에다가 안정적으로 찍을 것이냐,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냐, 이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요번
5월 달부터 뭐 쭉 해왔는데 단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정당 지지율과 내년 총선 후보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당을 지지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를 지지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 간 거는 제가 파랗게 한 매트릭스 전도가 그렇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보면 정당 지지율하고 내년 총선 지지율이 다 달라요. 특히 국힘당은 정당 지지율보다 총선 지지율에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 도마토 4월 27일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어 도마토 4월 13일 여기는 33.3%의 정당 지지율인데 총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갑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과 총선 지지율 이것도 너무 많은 차이를 주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내년 총선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더 많은 편차가 일어나도 받아들일 만한 걸 개발해냅니다.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 요즘 와서는요 설문 문항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3%, 국힘당이 34%인 미디어 도마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총선 예측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항목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는 민주당이 52.9%가 많을 거라고 하고 국힘당은 34.9%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걸 또 항목을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그 밑에 PNR, 피플 네트워크스는 정당 지지율이 43.6%대 국힘당 38.4%인데 후보 지지는 어떻게 하냐? 46.3 대 36.4로 국힘당은 더 줄이고 민주당은 더 늘려요. 이게 그 다음에 코프라라고 이게 등록번호가 11808 보면 정당 지지율 36%대 42, 국힘당 42%인데 예상 의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민주당이 51석 정도, 51%대 국힘당 39% 정도가 나올 거라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도 다 조작 의혹이 있다는 저희들이 거죠.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혹으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하고요. 예, 요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거 밑에 있나요? 보시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예. 요건가요? 여기 아까 요게 먼저 나왔었어야 되는데요. 아까. 그냥 요걸 먼저 설명하시죠. 그건 다 설명이 됐어요. 그건 됐습니다. 아까. 예. 자, 그럼 요거를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는 좀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론조사 조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후보자 선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되고 난 뒤에 여론조사 조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뭐 한 다음에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이 조작이 많이 노골화됐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감으로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라든지 지방단체장, 당대표, 특히 국회의원 후보 경선할 때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거거나 그 다음에 당원투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이제 조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할 때도 이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기겠다.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은 사퇴해야 2자,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자기 표를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할 목적으로 또 이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하고 선거 결과하고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를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부정선거를 할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여론조사부터 조작을 해야 부정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총선에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정선거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 의도대로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의대 정원 정설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윤 정권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만들어서 조장을 하고 그다음 개혁을 반대하고 정권을 흔드는데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MB 정권 초기에 18% 정도 지지율을 해서 굉장히 국정을 어렵게 운영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지지율을 했고 윤 정권이 지금 30%대 지지율에서 국정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또 잘 하느냐면 이 적은 비용으로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정치에서부터 이거 한번 해놓으면 네. 이거 한 3, 400만 원, 그 다음에 전화로 하면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게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정권의 레임덕 현상 비슷하게 해서 국정개혁의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린 결과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21대 총선에서 지금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40개, 보통 보면 40개에서 50개 정도가 경합 지역이 나온다고 보면 이 중에서 부정선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작을 한 다음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윤 정권 중간평가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조기 레임덕이 오게 되고요. 다음 대선 때 또 자기들이 재집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여론조사의 유혹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1대 총선 박빙지는 51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예. 51거. 자수명하게 보이네요. 예. 예. 이번에 잘해야죠. 네네. 예. 엄청 많이 했네. 그러면 뭐 250여 개 선거구니까. 네. 예, 50여 개니까 말이죠. 그럼요. 엄청나네요. 큽니다. 예. 그리고 1, 지금 25%, 20%.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천만 해놓으면 투표에 상관없이 100% 당선되는 또 지역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걸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식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설문지 작성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설문 작성. 윤 정부 예를 들면 국정 운영 직문을 할 때 매우 못한다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디어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요. 리얼 리서치는 질문할 때 거의 모든 항목에 매우 못한다부터 묻는 질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엉터리 조사업체인데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치장을 합니다. 여론조사 꽃 이런 데서는 MBS 4개 업체 이런 거는 결과를 국정지표 이렇게 쓰거나 국정운영평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정지표조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냥 여론조사 업체에 불과한 거를 굉장히 무슨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업 그냥 오다를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이행해낸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옳은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이 조작을 하면서 무슨 공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걸 앞에다가
구태에 붙입니다. 그냥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러면 되는 거를 앞에다가 굳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면은 답을 유도하네, 아예. 노골적으로. 많습니다. 예, 노골적으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모집단에 모집하는 그 문제인데 얘들이 이 업체들이 어떻게 썼냐면 여론조사 꽃에서는 인터넷에다가 전자우편 주소를 구매해가지고 패널 넷 포인트라는 이건 상업적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 모임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라는 데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여론조사 내용을 보내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연세 드신 분이나 시골에 계신 분이나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볼 때 이 몇몇 업체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응답한 분들한테 무슨 대가를 제시를 하면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번호를 남겨달라 이런 거를 수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게 되면 자기들이 전번에 응답률 높이듯이 그렇죠. 그냥 전화를 하는 것보다 그쪽에다가 어떤 성향이 있는 거를 자기들이 다 아니까. 판단하니까 그걸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고정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라는 강한 의혹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저희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은 통신 3사로부터 우리 인구 구조에 맞는 안심번호. 안심번호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심번호도 저희들이 한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신사에서 그걸 주는 사람만 약간 성향이 이상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빨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그냥 이건 민간업체에서 주는 거라고 지금 빠져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뭐 그 설문 방식을 이렇게 뜯어 고친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미리 이렇게 자기네가 좋아하는 답변이 나온 사람은 별도로 관리한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참 놀라웠네요. 저희들이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 한 180개 정도 지금부터 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돼 있는 180개 정도의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2월 말까지 조사인거가 지금 등록돼 있는데 3월 달 거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 한 18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전에는 국힘당이 민주당에 밀린 걸로 나오다가 요 최근에는 국힘당이 민주당 이긴 걸로 나오는데 생뚱맞게 거기서 또 민주당이 또 뭐 10몇 프로 차이로 이긴 이긴다. 것처럼 계속 내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워낙 자료들이 많고 이거 올려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거는 신뢰성이 플러마이너스 3.1% 정도의 오차 있다고 그러면서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내용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고맙고요. 나중에 또 추가된 또 이 정보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나와서 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한 말씀만 더 끝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그 내용보다는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네, 고맙습니다. 뭐냐면 네. 저희들이 2년 전에 대선 때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신고 내용과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저게 방송을 한 다음에 바로 일주일 안에 그것도 절대치가 12포인트 정도의 지금 현재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번에도 반드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기대와 그걸 올해는 좀 더 굉장히 심의 있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번에 여론조사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6개월 전에 자료들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신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관계된 내용들은 엄벌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는 반드시 이게 대한 내용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게 선량한 감시 의무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작을 하는 업체 편을 드는 건지 저희들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활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에는 심사부, 뭐 조사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여론조사 감시 기관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여론조사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가지고 감시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사후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리뷰를 해서 법에다가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사전에 미리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네. 오늘 뭐 긴 시간에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뭐 오늘 시간 시청자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들께서도 진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게 뭐 참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갔는데 이거 사실이구나. 확신을 갖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정부 당국에서 더 각별하게 특히 선관위 중심으로 말이죠.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이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자유정의 시민연합의 노익현 여론조사 감시단장님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위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